사귀는 것도 아니지만 사귀지 않는 것도 아닌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는 정도의 관계를 예전에는 알아가는 중이다, 가볍게 만나보는 중이다, 간보고 있다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그 모호한 경험을 명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 또한 중병과 건강 사이 어둠에 있는 잔병치레에 이름을 불러주는 과정이 되길 바라며 썼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강일함 작가의 아무튼 반려병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아무튼 반려병. 이 네. 단어 처음 들어보지 반려병. 않아요? 반려병. 아무튼 시리즈에 있었나 봐요, 이게. 네. 반려병이라면 병 이름인가요?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반려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색다른데 너무 참신해요. 사실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병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려병이라는 이름 자체도 특이하고 병이라는 소재도 특이한데 참 독특해서 손이 가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이 강일함 작가라는 분은 16년차 직장인 이라고 그냥 하시는데 직장인이세요? 오. 근데 큰 병을 하나 알았다기보다는 그동안 잔병 치레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그치, 그런 조금씩 사람들이 아픈 있어요. 거야. 있어.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재작년에도 골골거렸는데 작년에도 골골거리고 난 그냥 올해도 골골거리는 그치, 사람이구나. 기억이 조금씩 있으신가? 다르지만 그런 거죠. 이 잔병 치레의 경험이 나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서 혹은 의도해서 만든 능동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게 원래 아무튼 시리즈에 되게 그런 거잖아요.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서재, 후드티. 그쵸? 그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잔병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동적인 경험, 그 수동태 세계가 자기를 만들었다. 이 발상이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는 사이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 병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그냥 반려병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주니까 사이좋게 평생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동무 느낌? 맞아요. 약간 오프닝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그치. 것? 반려병.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명을 통해서 이제 그냥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병은 없어져야 좋은 상태고 맞아. 내가 이겨야 되는 어떤 적 이런 건데 반려병은 나랑 어쨌든 같이 적응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다시 자리매김을 하면서 마음이 좀 한결 편해졌을 것 같고 듣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름 붙이는 일이 참 재밌기도 재밌죠. 하고 명명이라는 건. 또 참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 같아서 음. 우리도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여봤죠. 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시면 야 오늘 주제 아픈 얘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병 있지만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각자 또 병 이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네,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반려병이라는 이 이름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반려 작품. 와. 반려 작품. 잘 짓지 반려작품 않았습니까? 너무 반려작품이 멋있어요. 있어 보여 되게. 이 방송국 제 사람들이 반려작품이에요. 국어사전에도 없는 소리 가져와가지고 처음 듣는 단어실 텐데 그래도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사전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반려라는 뜻이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라는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항상 가까이 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반려 작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국어사전 생각 안 해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렇죠. 반려 작품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나온다. 게 있죠. 요즘 뭐 반려동물이야 뭐 워낙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고 반려인, 반려자. 반려자, 반려식물이란 말도 반려동물. 요즘 쓰죠. 맞아, 맞아요. 맞아.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화분들. 반려동물도 그렇잖아요. 명명을 통해서 원래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었는데 애완은 마치 장난감처럼 그쵸. 내가 그냥 갖고 노는 어떤 대상이었다가 같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존재로 갑자기 다른 의미가 부여돼 버리는 걸 보면서 작품에도 우리가 이런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인생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반려작품이라고 하면은 왜냐면 인생작 중에 한 번 보고 그냥 많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또 보기 힘들 기억에만 수 많이 있어요. 났을 뿐. 맞아요. 네. 근데 반려작품이란 무엇인가 계속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음. 보고 또 보고 또 본다. 또 보고서 말 그대로. 옛날 드라마죠. 네. 네. 책이라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영상이라면은 아주 그냥
뭔가 때때로 DVD를 살 수조차 있다. 주기적으로 정말. 봐줘야 되는 정말 그런 파일이 작품들. 파일이 달아 파일이 없어질 잘 없어져. 때까지 계속 틀어보는 거죠. 좋아하는 장면 네. 대사 다 외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생작을 만약에 오늘 골라오라고 했으면은 진짜 고민이 훨씬 많이 됐을 것 같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내 인생 최고의 뭔가 작품을 고른다는 게 어떻게 쉬운 그 일이겠어요. 나중에 바꾸면 혼날 것 같고 이거라고 했다가 저거라고 그래서 했다가 되게 남들 보기에 별로인 작품을 내가 또 골라버리면 어. 내 수준도 같이 막 안 좋아질까봐 맞아. 괜히 자존심을 걸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본다는 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인생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상형을 얘기하라고 할 때도 네가 최고로 생각하는 이상형을 얘기해봐라고 하는 거랑 이게 또 우리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안 하는 그렇죠.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백반 아무튼. 공깃밥 같은 남자와 해야죠. 다를 수 있다. 어쨌든 다를 수 네. 있다. 어쨌든 계속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반려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네. 함께하는 작품을 반려작품이라고 한다. 음. 이쯤 되면 뭐 이제 대충 청취자분들도 떠오른 작품들이 왠지 있을 것 있으시지 같아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려작품, 보고 또 보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공지사항 잠깐 듣고요. 저희의 반려작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SNS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공지를 해드렸는데 음. 저희 책 선물 이벤트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업로드된 어버이날 특집 어버이날 특집이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어버이날 특집이 되어버린 디어 마더 방송 엄마를 자녀가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책 디어 마더의 대표 저자이신 김지은 기자님의 친필 사인본 3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책플릭스 댓글로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또는 방송에 대한 감상을 남겨주시면 5월 16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엄마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여행을 네. 가실 분들은 괜히 인스타 맛집만 가지 말고 가서 맛집에 가서 가던 이 밥만 책을 드시지 가지고 마시고. 네, 인터뷰까지 하면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지도 챙겨갈 거죠? 네. 고민했어 방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 인생의 반려 작품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너 작년에 네. 엄청 열풍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네. 커버도 이쁘게 새로 해가지고 나오고 이게 브레이브걸스보다 아마 더 먼저 역주행을 일으킨 이렇게 묻어간다고요? 갑자기 브레이브걸스. 롤린보다 훨씬 더 역주행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출간된 지 50년 만에, 무려 50년 만에 다시 주목받은 진짜 역주행. 그걸보다 오래 기다렸네요. 작품이고요. 처음에는 초판만 찍고 절판이 됐대요. 음. 인기가 안 팔려서. 없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한 책방 주인이 이 책이 좋다고 뉴욕의 한 편집자한테 추천을 하면서 재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분들의 인생작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정말 유일하게 3번 넘게 본 책이기도 하고, 근데 웃긴 건 몇 년 전에 해외에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책을 네. 잃어버렸어. 반려 작품. 반려작품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유기 작품 됐잖아요 지금. 야, 그래도 반려작품은 잃어버려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다시 할 수 있어.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보고 또 보고 싶은 작품을 골라와라 하니까 여전히 이 책이 딱 떠올라서 새로 샀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부터 말씀드리면 스토너인데 책의 이름 자체도 스토너고 주인공의 이름도 스토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으로까지 붙으면 굉장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도 번개 모양의 흉터가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 네, 한마디로. 특이한 어마어마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스토너라는 책에서 스토너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갑자기. 평범한 네, 사람이에요. 아주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스토너는 그냥 가난한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왠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아니라는 거. 네. 태어나서 그냥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근데 커서는 아버지의 권유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인데 굳이 이렇게 대학까지 보낸 이유는 농과대학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그 지식으로 농사일을 도와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스토너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농과대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결국 농촌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농부로 사는 삶. 더 업그레이드 됐지만 업그레이드된 농부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도 딱히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교양 과목에서 영문학을 접하게 됩니다. 스파크가 튀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문학에 처음으로 자기가 느껴보는 감정을
얻게 되는데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교수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스토너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스토너는 문학으로 교육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졸업식 때 그렇죠. 나는 집으로 충격 고백. 돌아가지 않겠다. 난 석박사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부모님 억장. 그쵸. 누가 지는 소리입니다. 아니 농사 지으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그러니까. 나쁜 물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 괜히.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농업을 크게 일으키려고 얘는 조금 똑똑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근데 안 해. 안 할래. 그래버리니까. 난 석박사를 하겠다. 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 뒤에 일생이 그 뒤로도 계속 이 책에 나오고 결국에는 종신 교수가 되고 미주리 대학에 결혼을 하고 딸을 키우고 또 자신의 부모님이 죽고 스토너가 죽는 과정까지 그 네. 일생이 쭉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일대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건 딱 앞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너가 문학이라는 걸 만나면서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딱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접점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딱 고민하는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 이걸 봤거든요. 만났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다른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좋은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네. 볼 때마다 다른 새로운 포인트. 또 다- 어린 왕자. 맞아. 딱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스토너였어요. 되게 현대적으로 또 그렇죠. 느끼셨네요. 21세기에 큰 네. 의미가 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직장 내에서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행복한데 다만 그 갈등을 대처하는 이 스토너의 태도가 굉장히 이제 와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스토너는 같은 과 동료 교수였던 로맥스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막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로맥스가 아끼던 제자가 시험을 패스하는 데 있어서 이 스토너가 반대 의견을 딱 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가 딱 틀어져 버린 거죠. 아이고. 그냥 스토너는 자기 소신대로 말을 한 거거든요. 스토너 입장에서 이 학생은 굉장히 불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주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 이제 로맥스는 아닌 거죠. 내 편에 서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스토너가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웠던 거예요. 싸움은 결국엔 로맥스의 승리로 끝나요. 근데 이분이 뒤끝이 엄청 길어요. 공과 사가 약간 이렇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이네. 그래서 그 뒤로도 되게 교묘하게 스토너를 엄청 괴롭혀요. 근데 이 스토너가 종신 교수잖아요. 그럼 거의 평생 평생 가야 돼. 네. 그쪽도 종신 교수거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 평생 야, 가는데 진짜 끔찍하지 않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맥스가 학과장이 돼요. 근데 조교수인 스토너에게 1학년 수업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토너는 조교수니까 한 3, 4학년 심화된 수업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자꾸 1학년 수업만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스토너는 엄청 화가 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캐서린이라는 학생이 스토너와 논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캐서린은 그 로맥스와 스토너의 갈등 상황을 다 아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캐서린이 이 갈등 얘기를 꺼내면서 막 감정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스토너가 된 것처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주는 거죠. 뭔가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분노와 혼란스러움을 막 드러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스토너는 우선은 이 캐서린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 아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뭐 별로 중요한 일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요. 근데 이어지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자기 말에 담긴 진실을 느낀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근데 자신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로맥스와의 갈등에서 느꼈던 그 절망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자기를 짓눌러 왔던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근데 캐서린 덕분에 스토너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니까 별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종신 교수니까 잘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일은 없어.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가 학과장 위에 있는 학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만 여기 모여 있는 그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겪는 문제가 사실 그 실체보다 우리가 더 크게 그림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 크기를 좀 잘 가늠해보는 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많이 있죠. 친구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대신 그걸 그치, 공감해주고 객관. 나면 나한테 필요한 건 그냥 이런 이해와 공감이었지.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뭐 얼마든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치, 딱 그치. 깨닫는 그쵸.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 당사자기 때문에 너무 깊게 어둠을 보는 경향이 맞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음. 맨날 힘들다고 뭔 얘기를 해봐야 사실 근데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객관화가 되죠. 했을 때 야 그래도 너는 어떤 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내 일의 80% 90%가 그렇진 않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삼자로부터 느끼면 정말 좋죠. 그게 캐서린이 됐던 거고. 근데 이후로도 뭐 캐서린과의 이런 이야기 이후에 스토너의 삶은 이어집니다. 뭐 간간히 불행도 있고 행복도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캐서린과 새로운 사랑이 네, 짚여지기도 하고. 근데 이 불륜이 되게 평범한 삶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불륜 네. 평범한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생을 살면서 저 지금 한번 너무 직격적이야. 갑자기 불륜. 자 근데 이게 왜 나온 이 맥락이 저는 이 있어요. 작품을 안 읽고 왜냐면- 지금 듣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그 맥락이 그 앞에 책디가 생략한 여러 맥락 중에는 네.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어떤 비처럼 찾아온 존재가 캐서린이었던 로맥스랑 거죠. 싸울 때 캐서린이 그래도 이렇게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통했겠죠? 네, 그쵸. 그게 좀 계기로 발전되긴 하죠. 네, 네. 근데 물론 불륜이 오. 불행한 결혼 생활이니까 당연히 불륜 그렇죠, 저질러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런 그건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냥 그 삶 가운데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쵸. 라는 그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말이 아니, 더듬게 되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는 전에 결혼 생활을 묘사할 때와 네. 캐서린과의 그 연애를 묘사할 때 완전 그 달라요. 톤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쵸. 사람의 삶에서는 어쨌든 빛나는 순간은 이때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쵸. 이 책이 뭐 불륜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 사람의 삶을 조금 뭐랄까 그대로 보여주는 묘사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삶을 그냥 쭉 보면은 되게 평범해요. 큰일 없이 쭉 흘러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영철 평론가가 말한 게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기대와 실망의 총합은 0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이 경이롭게 정확해서 결국 우리의 삶은 기쁜 날들과 슬픈 날들을 통과해서 0을 향해 갈 거다. 0으로. 네. 그래서 이 평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삶이라는 서술어의 보편 주어 같은 이 사람 윌리엄 스토너처럼. 그러니까 삶이라는 서술어의 보편 주어 같은 스토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스토너가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그렇죠. 있고. 우리네 그냥 어떤 1인. 그만큼 이제 평범하다라는 건데 그 평범함 속에 보편성인 풍부한 거죠. 일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려작품으로 이 책을 골라온 이유도 평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옷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가장 자주 입는 옷이 파란색 셔츠거든요.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무난해서 사계절 동안 입어요. 뭐 자켓 안에도 입고 여름에는 흰 티 위에 걸쳐 입기도 하고 언제나 제 옷장에 있는 옷인 거예요. 근데 막상 봄에 작정해서 산 옷들 있잖아요. 뭐 꽃무늬 원피스라든지 그런 거는 오늘 꼬문이 오피스 입고 오늘 오네. 꽃무늬 네, 원피스. 특정한 거. 이건 한 번 입으면은 모두가 막 기억해요. 또 입으면 또 입었네 티나. 그래서 몇 번 못 입고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을 주게 되는 옷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파괴적인 소설이나 아니면 인생작처럼 너무 기억에 남는 소설이 그런 화려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스토너는 파란 셔츠 같은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다시 스토너를 꺼내서 입게 돼도 그 상황에 맞게 코디해서 내 스타일로 그렇지. 입을 수 있는 작품. 그렇기 때문에 반려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고 요즘에 좀 매운맛 작품을 많이 느껴보신 분들은 이 저요? 책을 네, 한 번쯤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영업을.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스토너 좋겠습니다. 명작이죠. 네. 작년에 저도 한창 그 떴을 때 이제 저도 휩쓸려서 읽었었는데 그 어떤 막 자극적인 소재와 아까 불륜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네, 소재도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네. 소재나 예를 들어 뭐 화려한 문체 이런 사건이 있는 것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쭉 가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네, 생각나요 네. 계속.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이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소개하기도 했던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개개인의 한 사람의 삶을 시간을 들여서 쭉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일상 속에서도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이 스토너의 삶도 이 스토너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겪은 일이 엄청 재밌어서 꼭 책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의 삶 순간순간 자체를 모아놓으면 또 그 자체로 한편의 중요한 얘기가 되는구나.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요새 좀 사람들한테 많이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딱 그 말을 최은영 소설가가 이 책을 추천사에 썼는데, 나조차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누군가의 깊은 내면을 따라가 보는 일은 특별한 위로를 준다. 스토너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겪은 일들은, 디테일들은 저랑 하나도 같은 게 없죠. 그쵸. 그래, 환경도 거의 달라요. 100년 전 얘기니까. 이 사람이 또. 느끼는 감정, 이렇게 관계 맺는데 드는 생각들은 사실은 되게 보편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 말이 되는 거 알겠어요? 읽어보세요, 오지. 알겠습니다. 네, 디어마더 이후에. 디어마더 하고 알겠어요. 네, 보이후드는 이제 봤으니까 이제 이 작품. 다음으로 덕 PD의 반려작품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체콜리스트 하면서 몇 번 인생작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인생작이 너무 많은 너무 거 많아요. 아니냐. 네, 네, 네. 인생작이래. 바뀐다. 그냥 질타를 받았으나 많은 것을 네. 사랑하는 남자야. 네, 그렇죠. 역시 반려작품도 덕 PD. 많다. 아, 보고 또 보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 번 봤다고 얘기하신 작품만 벌써 그쵸.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작 많은 거랑 또 반려작품 많은 게 또 다른 게, 반려작품은 안 했는데 또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 계속 뭔가, 그래서 약간 약처럼 찾아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처방전? 셀프 처방. 네, 셀프 처방할 때. 민간요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보고 또 보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보는 시간이 일단 나한테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그냥 다 알고 맞는 말인데 잊으면 안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식단 조절하고 운동 많이 하세요 같은. 예스복스 철저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무리 들어도. 그치. 그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주입해주면 좋잖아요. 약간 캠페인 하듯이. 진짜 약처럼 처방을 하시네. 아, 좀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작품. 복용하시는 덕 PD의 작품. 캠페인. 네, 재밌고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자, 제목은 EGA입니다. 네. 이 이제- 작품을 들고 온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제 반려작품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어디 사람 가서 있을 텐데. 또 얘기 못 할 수도 있어. 그쵸.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막 뭔가 심오하고 명작, 막 작품상 멋지고 받을 만한 막, 이런 영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화입니다. 가벼운 축에 속하죠. 네. 넷플릭스에는 엠마 스톤의 이지로 돼 있어요. 네, 이지가 헷갈리더라고요. 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지는 우리나라에 개봉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지 넷플릭스 제목으로. 그쵸, 한국 제목으로 엠마 스톤의 이지가 됐고, 엠마 스톤이 이제 이렇게 잘- 상한가를 그쵸, 치고 그쵸. 있으니 네. 이제 딱 붙여줬군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근데 원제는 EGA입니다. 제목이 왜 EGA인지는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고, 네. 배경은 이게 2010년 작품인데,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배경은 어디냐면은 미국의 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주인공은 하이틴. 그때만 해도 엠마 스톤이 이제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배우였던 거죠. 주인공은 엠마 스톤이 연기한 올리브라는 캐릭터인데, 올리브는 인싸 아싸의 구분법으로 따지면 아싸에 가까워요. 가깝죠. 네. 근데 이 아싸가 이제 고등학교 전체를 뒤흔든 셀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와, 어떡해. 전형적인 하이틴 문법이죠. 근데 셀럽이 되는데 악명을 떨치는 인물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되게 사소해요. 단짝 친구가 있어요. 주말에 우리 가족이랑 캠핑 가자라고 올리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이 좀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올리브는 기억이 안 좋은 거야. 같이 놀았다가. 그래서 안 가. 안 간다고 하는데 그냥 안 간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나 주말에 어떤 대학생이랑 데이트가 있다. 허세 부린 거야, 허세.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안 갔어요. 안 가고 주말 내내 올리브는 뭐하냐, 아싸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집에 혼자 있어? 놀아요. 혼자서도 잘 놀아. 혼자 놀아.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만나면 친구는 데이트 잘했어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지. 그치, 나 아주 데이트를 했다고. 재밌게 놀았어. 뭐 또 집에 만날 있었어. 거야. 뭐 계속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계속 같이 있었어란 말에 이 친구가 꽂힌 거야. 그럼 잤어? 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리브가 이왕 거짓말 한 거 판단 그냥, 미스가 들어갑니다. 그래, 잤다. 더 부린 거야. 더 쓴 거지.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둘이서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화장실에서 했는데, 아, 그 누가 화장실에 있었구나. 누가 있는 거죠. 화장실에서 얘기하면 안 빈칸을 돼. 확인해야지. 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화장실에 이제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이 하필 또 학생회장 학생회장. 도덕적인 기준을 굉장히 남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인데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엄청납니다. 응. 저런 애랑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쵸.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피켓팅 근데 합니다. 그냥 얘는 나 그냥 주말에 데이트한 남자랑 잤어. 요 정도만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 이 커졌구나. 소문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추문이 막 엄청나게 윤색된 버전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아싸였던 올리브의 이름이 순식간에 전교생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음. 올리브는 또 근데 보면서 교정하질 않아요. 그냥 음. 뭐 왜 이거 가지고 유난들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놉시스에 보면 근데 올리브가 이런 관심을 즐겼다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제가 볼 아니네.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 오해로 인한 관심을 즐긴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좀 흥미롭게 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게 사실 좀 더 크고요.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쵸. 쉽지 왜냐면은 않고요.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메시지는 그런 거에 남들이 관심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리브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랬거나 생각 말거나 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팩트거나 말거나. 그쵸.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리브가 좀 속 깊은 캐릭터로 그려지는 면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에까지만 들으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건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문학 수업에 굉장히 재능 있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어. 네, 그래서 뭔가 아무튼 이런 그런 좀 속 깊은 상황이지만 내가 저 루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도 생깁니다. 어떤 계기들에 아니다? 의해서 아니다라고. 자, 개인 학교 친구가 있어요. 얘가 올리브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게이라서 괴롭힘을 너무 당한다. 학교 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나랑 잤다고 얘기해줄 수 있니 사람들한테? 기왕 너 나는 스트레이트다. 평판이 망한 김에 그렇지. 오빠 다 도와주라. 뒤집어서. 올리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 화를 내는데 근데 사연이 너무 딱하기도 하고 또 올리브 입장에서는 아니 게이라고 괴롭힌 애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이미. 더 손해볼 게 뭐냐 싶어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또 아주 크게 들어줘요. 뭔가 멋들어지게. 아주 그냥 어. 화끈하게 소문이 나게 도와줍니다. 학교에는 막 소문이 나는데 이제 급기야는 어떠까지 가냐면은 그냥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까지 그 전학 커지는 가야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올리브는 또 이렇게까지 커지면 또 뭔가 달라질까? 그게 아니야. 더 세게 나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멋지다. 세게 나가냐? 자기한테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더러운 게 뭔지 보여주지라고 하면서 입고 다니는 옷에 빨간색으로 A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자, 이 A는 무엇이냐? 영화 내내 나오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어요. 나다니엘 호손의 좋은 글씨, 좋은 글씨. 스칼렛 레터라고 돼 있죠. 단순하게 이 소설을 요약하면 16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이것도 불륜이 주요 소재예요. 아니 오늘 왜 갑자기 매운맛인데 오늘? 오늘 의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말이 더 이상해. 자 아무튼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그런데 불륜의 당사자인 주인공 여성이 재판을 받고 A라고 적힌 좋은 글씨를 평생 달고 사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뽑아서 요약을 하면은 즉 당신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낙인인 거죠. A는 그거를 올리브가 말하자면 전이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그 A를 달아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너네가 나한테 뒷소문을 내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A고 이게 제목의 A입니다. 자, 이 뒤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거든요. 또 올리브에게 이거에서 하나 고려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올리브가 막 엄청 좋아해는 아니지만 호감이 가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하이 그럼 티네이저예요. 어떡해요. 자, 같은 학교에 다녀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얘는 약간 남자 중에 킹카야. 얘와 올리브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올리브는 올리브대로 쭉 가는 거고 그 과정의 서브로 이제 얘랑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고 이 작품을 제가 왜 보고 또 보느냐. 앞서 제가 두 가지 기준 얘기했잖아요. 오락성이랑 메시지. 일단 사실 이 전개 자체는 흥미롭죠. 기본적으로. 그쵸. 그리고 올리브의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데 맞아요.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을 되받아치는 대사들이 되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대사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올리브를 비난하는 학생회장이 있잖아요. 얘랑 말다툼을 할 때 학생회장이 이래요. 적어도 피임은 했길 바래. 그러니까 올리브는 왜? 너네 부모님도 안 썼잖아. 왜냐면 애가 나왔으니까. 그러던 게 또 화나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올리브는 너만 안 오면 돼.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이거 좀 날이 서 있는데 많이 잘하네. 예, 이렇게 시니컬한 그치. 날이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풍자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통통 튄 대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코믹한 요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9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쫙 갑니다. 아주 재밌게. 그리고 메시지. 이거는 뭐 줄거리만으로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 수건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진실이 뭔지도 모르면서 소문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저도 중요한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사실이어도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냐. 그렇죠. 내가 누구랑 자든 말든 그거는 대사는 이렇게 나와요. Nobody's goddamn business라고 나오는데 니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 이거죠.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사람들.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다. 그게 진실이라고 한들 음. 뭔 상관이냐고. 그쵸. 개인의 그건데. 그래서 뭔가 최소한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되게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디스도 오락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되게 쾌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대사도 나와요. 이 영화에도 네 선택의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라라는 대사도 나오는데 좀 그런 태도가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 작품이라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자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까지. 깔아주시나요? 그쵸. 깔아야죠, 잠깐. 아이유의 1인으로. 야, 어쩌다 보니까 아이유가 몇 번 나왔어요. 우리 그 방송에 레드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등장한 레드퀸이라는 인물이 모두가 미워하고 또 동시에 모두가 사랑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상냥함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딘지 모르게 화가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두가 무서워하기도 하는 그런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거든요. 딱 이 영화에서 엠마 스톤이 연기한 올리브가 그런 올리브. 느낌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네, 오지는 아주 격하게 공감하면서 왜냐면 파릇파릇한 그 시절 초창기 저는 엠마 스톤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 작품을 엠마 스톤 때문에 본 거거든요. 그럴 수도 뭔가 있겠다. 그 항상 미국의 스타가 되기 전에 거쳐가는 그 하이틴 무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묵직한 한방들이 있는 영화였고 단순히 이 올리브가 어떤 가십의 희생양이 되었다가 멋지게 극복하고 막 다시 퀸이 되는 그런 내용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누가 그 손가락질 할 자격을 걔네한테 줬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엠마 스톤의 그냥 그 황당한 그 표정을 통해서. 그래서 되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올리브란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라서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뭔가 말도 잘하거니와 그런 쿨하면서도 막 인간적인 면, 따뜻한 면들도 다 있고 저는 그래서 되게 진짜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 오지도 이 작품 좋다고 저한테 몇 번 추천했었거든요. 저는 이 작품 얘기를 쭉 들으면서 덕 PD는 이 작품을 언제 한 번씩 꺼내볼까 그런 그러게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아,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볼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본 애니메이션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을 때 꺼내들고 이거 왠지 욕 먹고 있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욕먹고 있을 때 네, 뭔가 갑자기 어느 날 A를 딱 붙이고 나타나는 거야? 회사에서 근데 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는 굉장히 멘탈 갑이야. 부러워요 그게. 네, 맞아. 사실.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나도 사실 팔팔 내 깔고.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의 애장하는 작품 아닌가요? 저렇게 살고 싶다. 네. 내가 진짜 사방에 총질하고 다닐 수 있는데 참는다. 왜냐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멘탈이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말빨이 있다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네. 방금 전에 스토너 얘기한 거랑 맥락이 겹치는데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최소한. 근데 스토너처럼 종신직이어봐요. 평생 회사 다녀야 되는데 막 사방에 그렇게 멱살 잡고 다니면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아무튼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약간 오락이 필요하다. 이때 보셔도 저는 좋다고 추천을 하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 뭐 반려작품이 될지 아닐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한 번만 알바 보셔도. 아니니까. 입양은 알아서 그치. 내 결정하시고. 비즈니스는 아니야 그거. 네네. 마지막으로 오지의 작품 들어볼까요? 네. 좀 색깔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또 때때로 꺼내보는 작품이 있거든요. 저는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네, 오지가 책을. 좀 의외죠? 네. 반려작품인데. 저는 황현산 선생님이 쓴 최초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곧 1주년인데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수미상관. 저희가 시즌 원의 원의 일화. 최초 방송을 할 때 각자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 이렇게 편하게 좀 대화 나눈 방송 회차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에세이라는 세계를 처음 접했고 되게 재밌게 읽었다. 간단하게 소개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인생의 때때로 다시 펼쳐보게 되는 혹은 다시 틀어보게 되는 반려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라는 질문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책을 우선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하면 2016년에 나온 그 산문집이에요. 에세이 모음인데 이 황현산 선생님이 한 2000년대 전후까지 각종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했던 칼럼이나 짧은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이고요. 황현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대 불문과 교수님이시고 문학 비평 쪽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저명한 불어 번역자이시죠. 스펙만 들었을 때는 그냥 불문과 교수님이 쓴 산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프랑스어 얘기하나? 그러니까. 유럽 가신 얘기하나? 막 문학작품 얘기하나? 실제로 문학작품 평론집도 많이 내시고 학계에서 쭉 이렇게 평생을 몸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저서들도 많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글이 있어서 이 줄거리가 하나가 딱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는데 하나를 뭔가 꼽아보자면 글쓰기, 이분이 이제 평생 번역과 평론이기 때문에 글을 다루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눈 부분이 있어요. 이 밤이 선생이다 중에 당신의 사소한 사정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 주제는 하여튼 사람들이 자기 삶이 사소하기 때문에 일상이 평범하기 때문에 좋은 글, 독창적이고 재밌는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쓰기가 독창성과 사실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사소한 사정을 말한다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소한 경험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할 중요한 지식으로 여긴다는 것이며 자신의 사소한 변화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앞뒤 맥락을 좀 보면 이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주부가 여성주의에 관해서는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친정에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길렀는지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막 심성, 무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공부하진 않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소하다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인용을 제가 해볼게요. 사소하다는 것은 세상의 큰 목소리들과 엄밀한 이론 체계들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감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바로 그 때문에 독창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 이런 문장. 이분의 단단하고 그 오랜 세월 쌓인 그 지혜라고 부를게요. 네, 그런 지혜예요, 것들이 정말 있는데 정확하게. 그 글을 되게 건의적으로 쓰지 않고 명료하게 써주시고 이분은 번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문장의 리듬이라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이 책도 엄청 좋아.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약간 그 개비스콘 그 마음이 막 시원해요. 왜 광고를 하고 그래? 문장이 너무 잘 썼어요. 한국어 문장을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정말 말 맛이 살아있게 쓴 정말 보기 드문 좋은 문장들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가는데 신호가 하나도 안 걸리는 거야. 딱 쫙 걸리는 게 뚫려 없어. 있어서, 다시 걸리는 게 읽어야 없어. 되는 문장이 없는 없어. 거예요. 돌아갈 좋아서 필요도 다시 없어. 읽을지언정. 그리고 이 문장만 들어도 되게 위로가 돼요. 그치. 만약에 제가 무슨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더라면 나 너무 사소한 일밖에 없고 나 뭔가 독창적이지도 평범해. 않고 뭘 쓰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사소한 게 가장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그쵸.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일종의 약간 일침은 아니고 뭔가 생각에 조금 발상의 이렇게 좀 전환이야. 생각을 탁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매 글마다 실려 있고 이 책의 구성은 특이한 게 두 번째 챕터에는 사진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을 이렇게 딱 하나 실어 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전지적 작가 시점, 제3자의 시점으로 그 사진을 보고 자기 느낀 그런 감상과 거기서 우와. 뻗어나온 단상들을 같이 적어놓은 글도 몇 편 실려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문장이 읽는 맛을 정말 느낄 수 있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던 게 2016년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는 그냥 그때도 책도 뭐 잘 모르고 책을 많이 읽던 때가 아니었는데 학생 때 인생에서 제일 뭔가 고민도 많고 좀 우울감이 제 인생을 막 지배할 때가 전체적으로 있죠. 기본 정서가 우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좀 힘들 때 우울한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우울이고 거기서 조금 뭐 졸락말락 이런 정도인 상태였는데 아무도 못 건드는 그때. 네, 그때는 누가 한테 꼭 찌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때였어요. 그때는 진로도 되게 이제 대학 졸업 앞두고 결정해야 됐고 좋아하던 이제 남자랑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이렇게 다 졸업하고 떠나가서 캠퍼스가 너무 외로웠고 여러모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슨 마케팅에 혹해서 산 거예요. 그때 이 출판사에서 막 인스타 같은 데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마케팅을 했어요. 이 책 신간이고 이제 좋은 문구 같은 거 보통 짧게 발췌해서 막 이쁘게 카드뉴스 만들어서 막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냥 혹해서 저는 산 거예요. 좀 뭐라도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제 그리고 너무, 제목도 약간 선생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막 산문집 되게 시집 읽는 사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지원금을 받아서 길게 이제 이태리에 여행 겸 이제 교육 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이 책이 그냥 짧으니까 소설처럼 긴 흐름을 갖고 읽는 책이 아니고 한 편 한 편 그냥 이제 그쵸.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읽을 수가 있어서 이제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로들을 많이 받고 돌아와서 그 후로 이 책 막 영업하고 다니고 이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책이 막 헐었어요. 많이 헐었네요. 도서관 부케이스에 책인 줄 안 알았다. 쓰셨나 그때는 봐요. 북커버가 뭔지도 몰랐어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서 이 책도 중간중간에 보면 그 이태리에서 샀던 무슨 박물관 티켓 뭐 이런 게 껴있어요. 중간중간에. 막 흔적이 묻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었을 때 그 감각, 이태리 햇빛 막 이렇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물건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뭐 당연히 문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시선들도 좋은데 저는 제가 그때 좋을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타이밍이다. 저한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딱 적절한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읽어봐도 특별히 나한테 막 꽂힐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 거예요. 뭐야, 당연히. 갑자기. 그럼 어떻게 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어? 컨셉하게. 그래서 반려할 수 있겠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글을 읽었을 때 소름 돋게 최고의 다른 에세이들 좋은 것도 많이 짜릿한 게 아니라. 보는데 이게 유독 나한테 딱 맞고 뭔가 나한테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막 정말 그런 책이 문장이 내 있죠. 취향이고 막 인생작으로 할 만한 느낌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고 그냥 따뜻하고 이런 온도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의 반려작품들도 하나씩 나눠주셨지만 다 약간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이 딱 와서 꽂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저한테는 이분이 저한테 필요한 어떤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인데 막 가르치고 혼내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 너네가 힘든 거 맞아. 괜찮아. 약간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책이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황현산 선생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덕질. 팬이 됐어. 난 이 사람의 팬이 될 거야. 근데 이분은 사실은 소설가도 아니고 그렇지. 학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책들이 다 평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뭔가 읽어볼 만한 한국 그 현대문학 평론집 말과 시간의 깊이라는 책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안 읽을 때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문학평론집을 제가 읽을 수 있었겠어요. 조금 읽고 도저히 나중에 읽자. 좀 똑똑해지고 읽자.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산문집이 한 2권 정도가 더 출간이 되고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특강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에 이제 엄마도 모시고 이제 황혜선 선생님 특강을 들어갔는데 실물을 봤나요? 이 책 들고 가 사인도 제가 성도. 받고 너무너무 멋지다 하고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강의 중에 엄청 졸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의 시리즈 중에 원래 쉬는 시간이 없대요. 짧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잠깐 쉬고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꾸벅꾸벅 하는 사람이 너무 있으니. 창피해가지고 제가 네. 끝나고서는 인사도 못 드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부끄러웠던 저는 경험이다. 잘 조는 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커피도 먹고 안 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그러고 다시 못 뵀는데 근데 황현산 쌤은 오히려 그거를 막 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안 않으셨을 것 하셨을 같아요. 거예요. 쉬어가자라고 그래. 귀엽게 생각했을 수도 쉬어야겠다, 있어요. 나중에 이러면서. 산문에 들어갈 수도 있어. 있어. 나에게 이런 주인공으로. 경험이 있었다. 네. 조는 건 나쁜 경험이 아니다. 잘 찾아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한 번 딱 뵀던, 그러니까 마음으로 멀리서 존경하던 그래도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정말 따뜻한 어른으로 느끼면서 막 동경했던 분이 너무 그 앞에서 졸아가지고. 근데 선생님 대학에서 얼마나 그 학생들이 많이 졸았겠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한데 아쉽게도 더 작품을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2018년에 돌아가셨죠. 작고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많은 추모 기사와 이런 메시지들을 보았는데요. 네. 지금 더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글이 남아있는 글들을 천천히 저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어려운 문학 평론까지도 나중에는 조금씩 이분 글을 따라 나가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제가 가끔씩, 자주는 못 읽지만 가끔씩 찾는 밤이 선생이다. 이미 유명하지만 강추드립니다. 저도 오지의 추천을 받아서 샀거든요. 이 책을. 진짜? 네, 근데 아직 초반밖에 못 봐서 뭐라고. 1년 동안. 네,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요. 반려 작품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쵸. 네네, 천천히 봐도 되죠? 그리고 이게 네. 대충 시차가 한 20년 정도쯤 나요, 평균적으로 이 글이. 그래서 사실은 사건이나 사례나 어떤 그런 정신들이 조금 지금 현실이랑은 또 좀 시차가 안 맞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도 충분히 또 그렇죠.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시기를. 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라고 황현산 쌤 돌아가신 다음에 트위터를 트위터 모아서 책이 나온 있었죠. 책이 있어요.
이 트위터로 저는 황혜선 쌤을 저는 이 트위터로 처음 접했거든요. 팔로워가 굉장히 네. 많으세요. 정말. 어른인데 되게 어. 근엄하신 스타일인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또 그쵸. 촌철살인 유명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촌철살인 혹은 되게 짧지만 그러니까 어. 트위터는 엄청 길지 않지만 울림이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이 모아놓은 이 책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맞아요. 정말. 입문? 약간 이런 느낌. 제목부터가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모르는 게 많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분의 뭔가 삶의 자세나 태도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궁금해졌어요. 반려작품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면서 청취자분들도 좀 이게 인생작 그리고 정말 멋진 명작이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내 개인의 역사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작품이 있다면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다시 찾게 된다면 충분히 반려작품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하나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보고 또 보고 저희와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의 반려작품도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인생작 말고 그쵸. 반려작품. 보고 또 보고가 중요해요, 여러분. 네. 왜냐면 나는 왕좌의 게임 같은 거 다시 못 보겠거든요. 절대 못 봐. 이런 게 있어요. 네, 한번 네. 보고 끝이야. 근데 때 되면 다시 보게 되는 때 되면 또 이건 그렇습니다. 봐줘야 되는 또 작품들이 네. 있거든요. 어린 왕자 같은 거. 네, 댓글로 한번 반려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살펴보겠고요. 내일이 기념일이죠? 저희가 내일 또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녹음을 두 개를 하면 두 이게 개를. 그럼 점심을 2번 굶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희가 책플릭스 돌잔치 수다방이라고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네. 돌이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살짝 더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건 뭐 필수 에피소드는 아니니까요. 넘기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왕이면 넘기지. 들어보세요. 넘기면 아, 그래요? 안 돼요. 준비 많이 하셨나봐요. 아니요, 이런 게 재밌거든요. 네,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내일 수다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